269쪽. 임금욕하야 사이불염은 북방지 강냐니 이강자 거진이라. 임자가 이게 깔았다. 그 주자주 보면 임은 석냐, 석자가 이제 자리 석자잖아요. 바닥을 깐다는 뜻인 거죠? 예, 바닥에 깔았다. 그러니까 금혁, 금은 이제 창칼을 이제 금이라고 그러고, 혁은 이제 가죽으로 만든 그 옷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밑에 깔고 이것을 밑에 깔고 죽어도 싫어하지 않아. 뭘 싫어하잖아요. 금혁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칼과 갑옷 투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딱지치기 같은 거, 구슬치기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딱지하고 구슬을요, 그 이불 밑에다가 깔아놓고, 그래 놓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갖고 또 해야지. 그랬던 생각이 자꾸만 나요. 얼마나 이 금혁을, 무기를 좋아하면 이거를 깔고 있다는 얘기는 깔고 자고 깔고 일어나서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밥 먹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죽어도 싫어하지 않으면 이거는 북방의 강함이다. 그리고 너의 강함이 거기에 거하고 있다. 너 같은 사람들. 임은 성냐요. 금은 과병지속이요. 임이라는 게 깐다는 뜻이다. 금은 창과 칼 같은 것들. 혁은 갑주지속. 갑은 이제 갑옷, 주는 투구. 갑옷과 투구 같은 것을 혁이라고 한다. 예, 요거는 뭐 1번, 2번 주는 세세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70쪽. 주자주죠. 북방은 풍기 강경고로 이 과감지력으로 승인 위강하니 강자지사여라. 북방은 풍습과 기질이 강경해. 강하고 굳세. 그래서 과감한 힘으로 남을 이기는 것을, 승인이 남을 이기는 겁니다. 남을 이기는 것을 강함으로 삼으니 이것은 강자의 일들이다. 자, 쌍봉유시월. 양강음유는 리지상렬. 양은 강하고 음은 유약한 것이 이치에 항상됨. 이거를. 이 남방은 풍기 반 유약하고 북방은 풍기 반 강경은 하여 있고, 남방은 풍습과 기질이 도리어 유약하고, 북방은 풍습과 기질이 도리어 강하고 굳센 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 강과 약 이게 다 섞여 있어야지. 북방에는 이 강한 게 굉장히 많고 남방은 약한 게 음적인 게 굉장히 많고 이거 왜 그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문자답입니다. 개 양은 체강이 용료하고 본체는 강하면서 용은 유약한 거다. 음은 체유의 용강하니 본체는 유약하면서 용이 강한 것이 음이다. 여곤에 건곤에서 곤은 지의 동야강은 변견득 음은 체유의 용강이라. 곤이 지극히 유약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움직였을 때는 강하다. 지유의 동야강 요 얘기가 주역 곤께 문헌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밑에 주 보면요. 지유의 동야강 특히 유약한 것 같은데 움직이면 강해. 요 말에서 변견득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곧 볼 수 있다. 음은 체는 유약하지만 그 용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설풍이면 풍습이라고 그러면 변시 용렬 이것은 용에 해당된다. 양, 주, 발생 고로 기용, 유역 양은 그 발생함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쓰임이 유약하고 음은 주, 숙살, 고로, 기용이 강렬하. 음은 숙살, 죽이는 것을 주로 해. 그래서 그 용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방의 강함 이거를 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쌍봉요 씨는. 그러니까 남방의 강함을 뭐로 보는 거냐? 양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는 체가 양이야. 체가 강해.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유약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체강이 용료하고 양은. 근데 북방 사람들은 체가 약해.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강함. 죽이고 무력 이런 것들이 전부 요거에 해당된다. 체유의 용강이다. 지금 쌍봉요 씨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남방지강야, 남방 쪽은 유약한 거고 음적인 거고 북방 쪽은 양적인 거로 이렇게 지금 보는데 체와 용으로 나누어서 지금 대표적인 예로 저기가 생각나네요. 주역 64개 중에서 4궤가 있습니다. 4. 지수사라고 그러는데요. 앞에는 지고 뒤에는 수. 이게 사. 군대사자예요. 이 군대사라는 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거든요. 이거 보세요. 음이 5개. 양은 요거 하나야. 그것도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땅 속에 있어요. 여기 지가 땅이잖아요. 땅 밑에 지하수가 지금 흐르고 있어. 전쟁의 기운이 딱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기 구이가 장군이에요. 이 구이가 이 전쟁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장군인데 마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이 구이가 신분이 높질 않아요. 그래서 요 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잘 찾아내야 돼. 그 이 사람을 잘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임진왜란때 유성룡이에요. 임금 바로 옆에서 재상이 이걸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한테 완전히 점령 식민지가 안 됐지. 안 그랬으면 식민지 다 됐다니까요. 이순신 없었으면. 이게 전쟁하는 적인데 예, 음이 이렇게 많잖아요. 양은 딱 하나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하여튼 음양으로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근데 이게 뭐 양봉, 쌍봉 요시의 얘기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물었어요. 근데 제자가 물었겠죠. 쌍봉요시 제자가 물은 거예요. 일미하민하면 하이위광고. 일미라는 건 이제 한결같이 그런 얘기예요. 한결같이 함인, 수용하고 참고. 남방지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찌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남방지강, 남방에 강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쌍봉요시가 말하기를 고시 함인이나 수용하고 참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각 2차 스님, 이 수용하고 참는 거로 상대방을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소위 유능승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이니 차역 미시 중도라. 이것은 아직은 중도는 아니다. 중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약시 중도죠. 만약 중도가 되면 무도한 사람한테는 남방지 강령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무도한 사람을 보복하지 않았죠. 근데 중용은 어떻게 해요? 무도한 사람은 당보다 이거예요. 마땅히 보복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보복하냐? 무조건 보복 안 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역지 착보니 중용인 경우에는 드러내놓고 보복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논어에 어디 있냐? 이직보온이라는 말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직보온. 요 얘기. 이직보온. 요 논어에 어디 나오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덕보독하고 이직보온이니라 이 얘기 나오죠. 양화편인가요? 이덕 보온하면 하여한이 있고 덕으로서 그 원망하는 사람에게 보답을 하면 어떻습니까? 헌문, 응? 헌문편에 있는. 헌문 네. 몇 장? 장까지 안 나오는데. 장까지 안 나와요. 논어 헌문편. 이직보원.
헌문편 36장. 36장. 6장. 오케이. 이직보원. 그러니까 무도한 사람, 그 무도한 사람한테 전혀 보복을 그러니까 뭐 대응을 전혀 안 하는 거. 이거는 남방지강인데 중용은 어떻게 해요? 중용을 실천하는 학자는 한다는 거예요. 공자는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직으로, 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10만큼 지금 했는데 100으로 갚아준다. 이거는 이직보원이 아니죠. 10만큼 했으면 10만큼 갚아줘. 그리고 이직보원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끔 인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른 쪽으로 인도해요.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뭐죠? 옆길로 새는 거니까 새는 거를 이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봉호 씨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어요. 운봉호 씨와 남방지 강은 곡의 비중이나 남방지 강도 사실은 중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북방지 강은 당연히 중용은 아니고 남방지 강도 중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인아, 이 하민 승인은 유불실위 군자지도원이와 남방지 강의 특징은 뭐예요? 수용하고 참는 거죠. 하민. 그거로 남을 이기는 거죠. 요거는 그래도 군자의 도에서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방지강은 이 과감 승인이 북방지강이죠. 과감한 것으로서 남을 이기는 것은 이것은 단지 강자의 일일 뿐이다. 불과 위 강자지사니. 앞에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군자지 도라고 얘기했고 뒤에 거는 강자지 사라고 했죠. 그래서 도와 사의 이 두 글자는 하, 득, 유, 경중이라. 가볍고 무거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연인아, 남방에 기무 과감자요. 남방 사람들이 어찌 과감한 사람은 전혀 없을 수 있겠는가? 북방에 기무 하민자리요. 북방 사람들은 수용하고 참는 사람이 어찌 전혀 없을 수 있겠는가? 역불과 거기 풍기지 대개의 연야라. 단지 그 풍습과 기질에 대충 되는 대강을 말했을 뿐이다. 요직컨대 요약하면 기질지용은 소하고 학문지공은 대하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기질의 쓰임은 기질은 다 있어요. 타고난 기질은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작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 학문지공이 크다는 거예요. 학문에 노력하는 것이 크다. 남방지강은 기질지편야요. 함은 사자지강은 학문지 정야라. 남북지강, 남방의 강과 북쪽의 강, 이거는 다 기질에 대한 얘기다. 기질이 치우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네 개의 강함, 그거는 학문의 발음이다. 그러므로 학문이라는 건 뭐냐?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다. 변화, 기, 기질력. 변화, 기, 기질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학문의 공이 뭐냐?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쪽으로 와서 요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게 학문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되려면 기질이 변화돼야 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견성 성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 무국이 태극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돼. 그러려면 무국이 태극, 하늘에 대한 얘기, 주역에 대한 얘기, 성경도 같고요. 자꾸만 연구해야 돼. 자기 마음속에.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자꾸만 연구하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정답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저게 이제 마치 샛별처럼 희미하다가 점점 밝아진다고요.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밝아지는 게 저게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저게 확실하게 있으면 어때요? 열받게 하는 무도한 사람을 봐도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요게 학문의 공이에요. 학문.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강제교 하는 요 다음에 나오는 강제교라고 나오는 네 부분, 화이불류하고 중립이 불의하고 불변세관하고 지사불변하는 네 강제교. 요거는 학문의 노력으로 중용을 실천하는 군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74쪽. 고로 군자는 화이불류하나니 강제교요. 중립이 불의하나니 강제교요. 국유도에 불변세관하니 강제교요. 국무도에 지사불변하나니 강제교요. 그러므로 군자는 잘 조화를 이루면서도 불유, 요 유자는 세속의 흐름에 빠지지 않는. 세속의 흐름은 대부분 뭐죠? 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고 이게 세속의 흐름이잖아요. 거기에 안 빠져. 앞에 화는 뭐냐? 주변 사람들하고 친한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 그러면서도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많죠. 수전노도 있을 거고 자기 주변에 권력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화해. 같이 얘기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같이 해.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처럼 같이 그렇게 쫓아다니지는 않아. 패거리 짓지는 않아. 이거 쉽지 않죠. 아예 안 노는 게 아예 안 놀아야 되는데 이건 더 힘들어요. 이건 수준에 오른 사람이에요. 여기가 확립이 딱 된 사람은 처음에 여기가 확립이 안 된 사람은 도망가는 게 나아요. 도망가는 게 나은데 여기가 확립이 딱 된 사람은 그냥 같이 어울려요. 논어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공자가 그 남자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자루가 그냥 막 그런 추잡한 사람을 왜 만납니까? 막 성질 내잖아요. 그러니까 야,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시꺼먼 물로 물들여도 물들지 않는 돌이 있어.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여기 군자가 바로 그런 군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군자는 성덕군자다. 그래서 성덕했다는 게 이게 확실하게 서 있는 분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저게 뭐냐?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늘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어려워요. 저는.
함부로 자신할 수도 없어요. 화이불류. 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해. 그러면서도 그 세속에는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주로 어떨까요? 이런 분들, 이런 분장은 듣죠. 자기 얘기 안 해. 왜? 자기 얘기하다 보면 바로 비난할